제목은 간명합니다. 1위, 윤 대통령의 육성 공개 파문. 명태균 씨가 저희 채널의 인터뷰에서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날 구속하면 한 달이면 대통령 하야하고 탄핵한다. 물론 뭐 허장성세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통화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언급한 녹음 파일이 오늘 아침에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민주당 긴급 회의에서 틀었던 영상을 가공하지 않고 바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초 분량입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녹음 파일 듣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터질 게 터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예견이 되어 왔었던 사안인데 오늘 아마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공개를 한 것은 조만간 이제 국회 운영에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대한 이제 지금 국정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말 토요일 날 대규모 또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아마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전에 나왔던 녹취록은 명태균 씨와 본인의 그 사무실에 있었던 강혜영 씨와의 어떤 통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전언이죠. 예. 명태균 씨가 예를 들어 이렇다더라라고 전언한 것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부인해버리면 사실은 뭐 전혀 사실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전언 증언이니까 그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것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목소리가 들어가 있다는 데서 굉장히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5월 9일 날 2022년도 대통령 취임하기 하루 전에 열렸기 때문에 당시는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이제 한 이야기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대통령이 당선인이 당의 공천에 어떤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들, 즉 공관위에서 가져왔다. 그래서 내가 김영선한테 해줘라라고 했다는 그런 부분이 일단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명태균 씨를 2번 만났고 그다음에 선거 끝나자마자 선을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취임 전날까지도 통화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건 기존의 이런 해명은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문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어떤 본인의 육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게 지금 뭐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즉 당무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공개됐던 그런 녹취록과 오늘 공개된 저 녹취록은 조금의 질적 수준에서는 좀 다른 차원으로 지금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차원이 다른 녹음 파일이다. 핵심은 이거죠. 김영선이 좀 해줘라. 공천 주라는 이 얘기 아닌가. 언제 저 대화가 오고 왔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요. 다음 화면을 보면 저게 2022년 5월 9일입니다. 전날 이후, 그러니까 5월 10일에 김영선 전 의원이 8명의 공천 신청자 가운데 공천을 받아요. 전략 공천 된다고 국민의힘이 발표입니다. 이날이 바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뭔가 전날 후 서영주 대변인 뭔가 이 흐름이 맞다고 보면 공천 개입이 맞다. 이게 지금 야당의 확실한 주장입니다. 그렇죠. 아까 뭐 이현정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은 강혜경 씨의 주장과 명태균 씨의 녹취,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의 음성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직접 증거가 무엇이냐, 없지 않냐라고 방어해 왔는데 오늘 공개된 음성, 이거는 대통령의 음성이고 단어 자체도 그렇습니다. 김영선 좀 해줘라. 당에서 난리네. 결국에는 본인이 얘기를 했고요. 그 대답 자체가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평생 잊지 않겠다는 말은 공천을 내가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로 알아듣고 감사 인사를 했겠죠. 예. 근데 그 이후에 그 또 하나의 명태균 씨의 녹취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말하자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는
내용들을 본인의 음성들을 누군가에게 삼자에게 얘기하는 녹취가 나옵니다. 또 있어요. 거기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봐야 되죠.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봐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 그동안 전원으로 나왔던 게 김영선 의원에 대한 22년 재보궐에 있어서 그때 나왔던 거는 3호께 통화하고 대통령께 통화하고 예. 윤상현 끝났어. 그 대목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죠. 우린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했는데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 3호에게 전화하고 첫 번째 순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해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통화해서 그 김영선 의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했다. 이게 일련의 과정들이 오늘 직접 증거로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서영주 대변인 말씀은 그 대통령의 육성도 처음 공개된 것도 의미심장하지만 그 전에 김건희 여사 역할이 등장하는 것, 그 부분도 두 가지 같이 봐야 된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런저런 정황들은 사실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통화 말고도 명태균 씨와 이 강혜경 씨와의 통화 녹음에도 애둘러 등장합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라는 그 내용을 저는 들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서 오빠 뭐라고요?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내용이 나왔던 건데 지금 그 녹취는 저한테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인데 지금 명태균 대표는 그러면 네, 그 오빠는 어떤 누구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때까지만 해도 파괴력이 국감 때 좀 시원치 않지 않았냐라는 게 여당의 비판도 있었지만 일단 윤 대통령의 실제 육성,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됐기 때문에요. 오늘 그렇습니다.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 관련 반응을 비교적 최소화했었는데 오늘 저 녹음 파일이 야당을 통해 공개되자마자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이제 대통령이나 당신은 5월 9일 당선이신 분이었다는 거죠. 윤 당선인과 명태균 씨 통화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얘기해서 좋게 얘기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카카오톡 내용과 마찬가지로 좋게 달래를 했던 거다라는 게 대통령실 얘기네요. 무엇보다도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인정하는 게 5월 9일 날 이뤄진 겁니다. 취임식이 국민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5월 10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5월 9일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당선인 신분, 소위 말해서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떤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나간 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있을 때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선인 입장은 소위 말해서 1호 당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당무 개입이고 선거 공천 개입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그거를 당에 전달을 해서 어떤 명단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예. 실질적으로 당선과 낙선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어떤 경선에 관여를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부대변인 말씀은 결국 이 통화 이후에 윤 대통령이 그게 이준석 당대표였던 당시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전화해서 김영선 진짜 줘라라고 하는 육성이 공개되면 그게 진짜 공천 개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지금 제일 기준이 되는 게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공무원의 어떤 선거 개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거리감이 있고요. 예. 서로 대통령이라는 부분으로 야당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이 하더라도 어떤 선거 관련해 가지고 본인의 어떤 단순한 의사를 전달하는 부분과 직접 지시로는 다르다. 이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 부분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김기현 부대변인께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고 대통령실의 입장이 끝이 아니라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보고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고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당시 창원 그 전략공천을 당이 확정한 건 이준석 대표, 윤상현 공관위원장 화살을 여기에 돌렸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부적절한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다. 본인은 전혀 관여 안 했다. 그런데 아까 녹취록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을 좀 해줘라. 이거 지시한 거 아닙니까? 당선인 신분으로? 당선인 신분으로 지시한 걸로 보이잖아요. 이 말의 맥락이 이게 관여를 안 했다고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여기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얘기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 책임을 돌리면서 공천 결정 문제가 이준석 대표 윤상현 공관위원장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우리가 얘기 나누겠지만 윤상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은 가서 보고한 적 없다 그래요. 대통령이 즉 그랬잖아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다. 누가 왔는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은 한 적이 없는데 추가 질문하니까 공관위에서 대통령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윤상현 의원이. 그럼 누군가한테 했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남기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나팔아서 왜 해명을 하려고 하느냐 또 반박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이런 해명이 저는 더 큰 문제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해명이요. 정말 또 소나기 피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취지는 존중하면서도 국민들마다 또 생각은 다 다르니까.